직장생활 잘하고 싶은 동생들은 모여라. 진짜 언니들. 오! 박수 크게 쳐야 돼요. 여기 박수 부대 역할 안 하시면 여기 스튜디오 못 있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언니들 윤자경입니다. 큐사감님 나와주셨고요. 안녕하세요. 네, 박수 크게 치라고 하신 그분이세요. 네, 뭐 본인은 크게 안 치는 것 같은데. 전 좀 심드렁해요, 사실 박수에. 그리고 오늘 새 언니 나오셨어요. 누구실까요? 아마 그동안 이 스튜디오에 오신 분 중에 어떤 직급이라든가 카리스마라든가 최고위급이 아니실까 하는데 일단 이름부터. 네, 북한에 김정은 위원장이 계시다면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분이 계십니다. 서울 프라퍼티 인사이트 대표이신 김정은 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은입니다. 네, 저희끼리는 위원장님이라고 부르죠. 네. 뭐 어떻게 주변에서들도 많이 그러시지 않으세요? 네, 명함 드릴 때 제가 그 말씀 드려요. 저는 나만의 김정은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다 기억을 해주셔서 그러니까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 외모는 일단 그분은 북쪽에 계신 분은 남성이시고요. 이분은 여성이세요. 목소리 들리시죠? 이 목소리 듣고 남성이라고 볼 수는. 그렇죠. 그렇겠죠. 그리고 외모도 뭐 아니야 그 윗분도 사실 귀염상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에 우리 외모 평가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여기 위원장님도 귀염상이세요. 그리고 네. 잠깐 그 지금 이제 서울 프라퍼티 인사이트 대표님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이제 뭐 우리 스튜디오에서는 앞으로 이제 그냥 위원장님이시지만 네, 요 지금 하고 계신 이 회사 뭐 잠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서울 프로퍼티 인사이트는 부동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부동산이 애증의 단어인데 사실 저는 상업용 부동산 업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 상업용 부동산 업계가 굉장히 좀 재밌고 그다음에 이제 요즘 분들이 공간에 대한 그런 관심 이런 게 굉장히 많아지셔서 그런 콘텐츠를 좀 만들어 보고자 생각을 해서 차린 회사고요. 이제 12월이 되면 2년이 되는 거의 아기 단계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부동산과 관련한 특히나 이제 뭐 어떤 상업용 부동산과 관련해서 어떤 정보나 컨텐츠나 요즘은 사실은 뭐 도심 재개발 이런 것도 전부 다 이제 이런 데 해당이 되잖아요. 네, 뭐 그렇죠. 빌딩에 대한 네, 거. 맞아요. 거기에 또 이제 들어가는 이제 먹거리 리테일에 그렇죠. 관한 것들 네, 뭐 네. 이런 정말 뭐 소프트한 것부터 아주 전문적인 것까지 이런 컨텐츠 좀 내가 관심 있다 하시면 서울 프라퍼티 인사이트 홈페이지도 있고 네. 또 뭐 여러 가지 네, 하시잖아요. 저희 팟캐스트도 사실 저 맞아. 팟캐스트 매일 녹음실 예약만 해주고 편집하다가 여기 나와 보니까 좀 오늘 떨리는데요. 저희도 팟캐스트를 하죠. 저는 제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네. 혹시 들으시려면 고병기 기자의 상업용 부동산 이야기 찾아서 들으시면 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종류의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네.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이제 이를테면 개인 아파트나 이런 게 아닌 그걸 그렇지. 제외한 모든 그렇죠. 것. 맞아요. 그러니까 뭐 영업을 하기 위한 상가, 뭐 내가 장사를 하기 위해서 뭐 어딘가를 렌탈한다거나 네네. 산다거나 이런 모든 것들에 네. 대한 건가요? 네. 상업용 부동산 정의를 내리자면 이제 커머셜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거 빼고는 사실 단데 주거도 이제 우리가 이제 지금 처음 상품이 나온 게 리츠가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리츠를 사고 팔고 하면은 이게 주거용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이제 사고 팔고의 영역이니까 저희 영역에서 다루는데 우리 뭐 뭔가 우리 스튜디오에 되게 전문적인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그 임대 수익을 내는 모든 자산들은 상업용 부동산으로 그러면 그 언젠가 이제 네. 그 우리 부동산에 대한 얘기도 네, 맞아요. 아까 애증의 단어라고 했는데 너무 확 와닿았고 말씀을 한번 주시지 않을까 기대하는데 네. 제가 이제 뭐 제가 사는 집 계약 관련돼서 뭘 했을 때 옆에서 그때 누군가 했던 얘기가 아파트 그 상가동 거기를 계약을 해서 렌탈을 해주면 아주 수익이 쏠쏠할 거다 안정된다 이런 얘기를 해서 관심을 살짝 가져볼까 하다가 귀찮아서 못했는데 네. 그거는 가능성이 괜찮은 건가요? 근데
저는 지금은 다 너무 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다들 맨날 지금은 다 올랐대. 네, 코로나를 맞이해서 요즘 이제 아시다시피 상가가 장사가 안 되는 집들이 많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아마 그때 상가 투자하신 것보다는 집을 사셨던 게 훨씬 더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상가 투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 다들 내 상가 샀거나 내 건물 지어서 스타벅스 들어오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지만 스타벅스 들어오는 건물 갖고 싶다. 네,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우리 하정우 배우 같은 경우에는 뭐 스타벅스 건물을 뭐 3개나 가지고 있다 이런 것도 갖고 그래요. 근데 이제 스타벅스는 고정 임대료를 내지 않고 그 변동 임대료로 해요. 그 매출의 퍼센테이지로.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사실 장사를 되게 잘하는 이제 리테일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의 꿈이긴 하죠. 하지만 굉장히 여러 방법으로 그런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또 불러주신다면 제가 나서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튜디오에 이제 뭐 다양한 정말 헤어에서부터 피부과를 거쳐 우리 운동 선생님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전문가까지 모시게 됐는데 오늘은 이제 뭐 부동산 얘기보다는 우리 그 언니들 얘기를 그동안 우리 이제 뭐 부동산 전문가이시지만 또 언니로 쭉 살아오신 그 얘기를 좀 중심으로 들어보고요. 오늘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 네, 위원장님 성함이 너무 세서 우리가 초반에 우리 산바리에 우리 박군이 없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주죠. 우리 듣고 있을 박군 너무 빠지는 경향이 있는데 말이야. 그런데 우리 박군이 참 바쁜 거를 알아서 뭐 한편으로는 되게 기쁩니다. 언니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자기 피땀 흘리고 있어요. 비즈니스 열심히 하느라고 박군도 보고 싶고 오늘 또 새로운 언니가 오셔서 우리 또 진짜 언니들 같이 하는 시간 될 것 같아서 전 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위원장님하고는 한번 제가 또 부동산과 관련한 어떤 코너를 한번 또 마련해 볼까 지금 생각 중이어서 그때 한번 다시 또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한번 들어보고요. 네, 아니 그래서 지금 말씀 중에도 얼핏 무슨 코로나 때문에 뭐 이게 상가 부동산에 대한 뭐 이런 수익성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도 얼핏 나왔는데 사실 오늘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하는 얘기가 그동안에 우리가 언니들끼리 모여서 어떤 경험담을 주로 이제 나누고 직장 생활이라든가 조직 생활이라든가 사회 생활 여기서 이제 뭐 겪게 되는 상황들 뭐 에피소드들 뭐 어떤 정서들 뭐 이런 걸 했다면 오늘은 조금 더 뭐랄까 이제 살아온 어떤 경험치로 세상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드는 생각들이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사실 뭐 주제가 무거울 수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뭐 코로나 되면서 지금 한 몇 개월 됐죠. 뭐 본격적으로 올해부터다, 올해 초부터다 하면은 뭐 2020년이 이제 뒤덮인 거죠. 그죠? 코로나라는 단어로. 그래서 뭐 어떤 생각들이 드셨는지 뭐 큰 거에서도 좋고 뭐 작은 거에서도 좋고 우리 뭐 어떠세요? 스타벅스가 들어올 건물을 꿈꾸는 우리 야심찬 윤 언니는 우리 이것도 시작을 했잖아요. 먼저 얘기를 좀 해봐 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바뀐 거 하면 뭐 무엇보다도 저는 이제 온라인 시대, 디지털 시대가 그냥 원래도 와 있었지만 앞으로 펼쳐질 그 부분들이 정말 한 뭐 5년, 10년은 더 당겨진 게 아닌가. 어떤 기술의 어떤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포인트가 티핑 포인트가 훨씬 더 당겨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이제 네이버에 있는 분한테 이제 얘기를 이제 그냥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코로나 한창 이렇게 뭐 확산이 돼서 이제 다들 이제 집콕 생활하고 뭐 이럴 때 원래 네이버에 이런 뭐 쇼핑이라든가 이런 상거래로 하루에 들어오는 그 유입자 수가 500만 정도가 됐대요. 와. 저는 그 500만이라는 거에도 놀랐어요. 500만이라는 거에도 놀랐는데 국민의 10%가 지금 네이버에서 그렇죠. 뭔가를 사고 거래를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딱 하면서 하루 유입자 수가 순식간에 1,000만 명이 됐대요. 2배가 됐네요. 네. 그래서 와 진짜 그런 거구나. 그리고 왜 온라인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예를 들면 뭐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영화표 예매 이런 거를 온라인으로 우리
이거 해보는 사람한테는 이게 뭐 너무나 당연하게 뭐 모바일로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안 해본 사람은요, 또 이 한 번 문턱을 이게 쉽지 넘어가는 않아요. 게 의외로 또 그런 게 있어요. 네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게 이제 그냥 확 퍼지는 것 같아. 당연하게. 어쩔 그쵸. 수 없이 해야 됨으로 해서 해보니까 별거 아니네? 뭐 이렇게 되면서. 예. 새벽 배송이 그래도 좀 지지부진하다가 올해 완전히 그 수직 상승을 한 이유가 집에서 계셨던 나이 드신 한 50대, 60대 분들이 그전에는 사실 이제 집 근처에 있는 마트를 이용하셨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이제 새벽 배송을 한번 이용해 보신다면 절대 못 돌아가거든요. 저는 한 맞아요. 3년 전부터 그 새벽 배송을 이용한 사람으로서 그게 한 번 시작하면 절대 못 돌아가는 시장이 그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거기도 지금 올해 굉장히 매출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코로나 이제 있으면서 아까 왜 사실 디지털 장벽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만 해도 터치로 하는 게 너무 불편한 사람인데 그래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뭐 키오스크 이런 거 왜 저도 공항 가서 예전에 이제 어디 갈 때 그 뭐 스스로 티켓 갖고 하는데 항상 저는 사람 있는 창구로 가거든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데 다들 그걸 척척 알아서 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부럽고 신기했어요. 근데 뭐 저보다 뭐 연령이 더 있으신 분들도 그게 친숙한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사실은 그거로 인해 소외받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그걸로 비즈니스 해볼까 생각도 해봤었어요. 가르치고 배우기도 하고 해야 돼요. 그리고 대행. 전화로 주문을 받고 제가 데이터로 넣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때 이게 코로나 전이었는데 이미 제가 엄마한테 몇 번이나 얘기를 어떻게 보면 온라인 심부름꾼 같은 그쵸? 그런 거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화까지는 그래도 편한데 도저히 이게 기계로는 바로 안 되는 왜냐하면 거예요. 뭐 인증하고 뭐 하고 저도 뭐 ISP 뭐 이거 하고 하는 걸 하기가 올해부터 저도 어쩔 수 없이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 위원장님 그냥 생각났을 때 다 펼치시고요. 그냥 갖다 쓰세요 저희를. 하나 더 얻어가고 그다음에 저는 코로나 하면 약간 뭐 이걸 나누는 건 좀 우습지만 기혼의 코로나 삶과 약간 싱글의 코로나 삶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싱글의 코로나 삶은 좋았을 것 같은데. 외로움의 극대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네. 기혼의 코로나 삶은 거의 헬이었. 정말 왜냐하면 그 정말 남편도 옆에 하루 종일 있고 아이도 하루 종일 있고 이런 그러니까 물론 하루 종일 뭐 일주일 내내는 아닐 수는 있었지만 거의 그런 기간도 있었었고 하루는 출근을 하는데 저는 이제 코로나 때도 그냥 출근을 했습니다. 아이들만 집에 두고 왜냐면은 걔네를 보고 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제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저희 아파트가 좀 오래된 아파트라서 이렇게 다 들리는데요. 아주 그냥 애들이 막 깔깔깔깔 웃는 집도 있고 막 소리 지르고 우는 집도 있고 막 그게 너무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제 주변에 어린아이를 키우는 이제 엄마들한테 제가 카톡을 보내면서 너희 너무 고생이 많다. 그리고 생각을 해봤죠. 내가 지금 그래도 고등학생, 중학생이니까 이 정도지. 만약에 정말 지금 학교를 안 가는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였으면 나 지금 미쳤을지도 모르겠다. 엄마들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남편이랑 그러니까 우리나라 집들이 코로나에 적합하진 않잖아요. 미국 집들도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미국도 굉장히 이혼율이 치솟았다고. 지금 뭐 코로나 이혼 이런 얘기 하던데 우리나라는 작은 집에서 그걸 같이 살아야 하니까 그리고 너무 이상하게 그 같이 있어도 아침, 점심, 저녁은 분명히 또 부인이 차리는 경우가 한 80%는 됐을 거예요. 모든 집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그럼 일하다가 말고, 그러니까 재택근무하다 말고 밥 차리고 또 재택근무하고 이러다 보면 제가 볼 때는 기혼자들의 그 90% 미쳐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청취자분들은. 저는 사실 그 혼밥이라는 단어가 대중적으로 되기 전부터 이미 너무 혼밥을 많이 해왔고 그 자발적, 비자발적 혼밥. 그러니까 그래서 혼밥을 이제 고기도 먹으러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스테이크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거의 고수 단계 이제 혼밥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 2단계 되고 이랬을 때는 일행이 가도 떨어져 앉고 이런 백화점 같은 경우도 그랬고 그래 좀 덜 뭐라 그럴까요? 눈치가 덜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약간 그 혼밥에 대한 거 뭐 혼자서 먹는 거에 대해서 예전에는 사실 혼자 먹는 거에 대해서 아이고 왜 밥을 혼자 먹나 이런 식의 시선이 있었다면 그건 좀 없어졌 것 같고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개인화가 되면서 뭐 나빠지는 거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같이 파트너로 제가 일을 하는 어떤 네. 최종 목적의 그 컨텐츠 소비되는 데가 백화점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요 파트가 백화점에서 소박하게 그냥 된장찌개다 먹고 그런 된장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된장녀인데 그 백화점이 코로나라는 이슈를 맞으면서 계획된 행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사를 했다가 이게 뭐 오세요, 팔아요, 이런 거 해요라고 사람들을 집객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죠. 물건은 팔아야 되고 생존은 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굉장히 뒤죽박죽 됐었던 1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맞춰서 하느라 모든 사람들도 그때 정신이 너무 없었고 굉장히 비계획적으로 뭔가를 그렇죠. 쳐내면서 살았던 그렇죠. 이제 조금 안정이 되나 하면 또 아닌 경우도 우리가 겪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뭔가 이걸로 이제 우리가 시스템이 주안점이 주어졌어라고 하면 그거 위주로 이제 준비하고 나머지를 준비하고 뭐 이렇게 이제 퍼센티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이게 뭐 곧 풀릴 건지 더 나빠질 건지 뭔가 이렇게 불확실성 속에서 해야 되니까 원래 하던 방식을 확 놓지도 못하겠고 놓을 수도 없고 새로운 방식을 한다면 그걸 뭐 어느 정도까지 펼쳐야 되는지도 불확실하고 근데 제가 놀랐던 거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시간이 가면서 이제 적응이 돼간 부분도 있지만 놀라울 정도로 이 사회나 개인이나 적응을 정말 잘해가더라고요. 좀 깜짝 언젠가 놀랐어요.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은 애국심이 있다. 네. 정부 지침을 잘 따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근데 그 모든 게 저는 국민학교 6년, 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한 갇혀 교실에 살아서? 앉아서 선생님들이 오가고 우리는 앉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외국 학교 시스템이랑 굉장히 다르고 그러면서 길들여져서 시키는 말을 참 잘 듣는 우리 세대가 그렇게 길들여졌었던 것 같고 이제는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계획을 세워서 뭘 하는 게 의미가 많이 없어져서 앞으로 이게 사실 이제 벌써 거의 1년 가까이 학습이 됐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라는 그렇죠.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운다거나 이런 부분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진짜 사고에 대한 사고도 많이 바뀌게 되고 정서도 많이 바뀌게 되고 생활도 참 여러 가지 이렇게 바뀌게 되고 저는 사실 그렇죠. 개인적으로 아까 이제 혼밥에 대한 그런 부분 좀 이렇게 공간을 띄엄띄엄 안고 뭐 이런 거 저는 사실 이 공간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뭐 동양 서양 좀 나누긴 뭐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좀 뭔가 가까이 있고 뭔가 이런 게 좀 정이 있는 거잖아요. 술잔도 뭐 좀 이제 돌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아니면 해외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 와서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나의 공간, 이 사람과 나 사이의 어떤 거리 있잖아요. 우리 이제 2m라고 다 있죠. 친밀도의 거리가 이제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자연스러워진 거. 그래서 내 개인의 공간에 대한 이런 개념이 생기는 거. 뭐 막 이렇게 부닥치고 뭐 이런 거 이제 하면 이제 눈치 보이잖아요. 저는 이런 거는 좋더라고요. 네. 좋고 그리고 또 왜 유난히 깔끔 떠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얘기가 자기가 이제 그동안에 막 위생이나 뭐 이런 것들 얘기를 하면 저 유난 떤다라는 시선을 받다가 이게 이제 보편화돼서 참 편안하고 좋다고 그런 분들도 계시고. 저도 사실은 그 생각은 했어요.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다니니까 네. 덜 아픈 거. 그래서 예전에 비행기 타면 꼭 일본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맞아요. 참 신기하다 했는데 이게 코로나가 끝나도 지하철은 마스크를 쓰고 타는 게 좋겠구나. 네. 뭐 이런 생각도 했고 아까 이제 그 말씀하실 때 코로나 우리 이제 그 임대료 얘기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투자 시장에서 아직도 임대료를 다 잘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임대료는 당연히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락다운이 되는 되게 많은 도시들이 상업용 시장이 굉장히 크고 견조함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못 내고 이런 분들이 계약은 있는데, 했지만 그쵸? 내가 이제 지금 영업이 안 되고 락다운이 돼 있으니까 이거를 뭐 낼 수 없다. 낼 수 없다. 그래서 그런 걸로 분쟁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있는 그 IFC만 하더라도 밑에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여의도 IFC에 네, 여의도 IFC요. 사무실이 있으시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제 주인이 브룩필드라는 이제 굉장히 큰 캐나다 회사인데 신기한 거죠. 신기한 거죠. 너희 이제 임대료 정말 잘하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럭셔리 명품 매장에 문을 열고 네. 심지어 장사도 잘 되는 몇 안 되는 나라니까. 예, 일단 뭔가 움직이고 있다 표면적으로. 사실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가 이 K 방역을 잘했다는 걸로 끝나지 않고 사실은 굉장히 이제 비교되게 원래는 도쿄의 오피스 시장은 거의 그 넘볼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홍콩이 저렇게 되면서 금융도시의 주인이 누가 되느냐가 사실 되게 관건이긴 한데 뭐 대안으로 얼핏 생각할 수 있는 건 뭐 싱가포르나 아니면 예. 뭐 도쿄. 일본도 그쵸. 도쿄 뭐 이렇게 근데 될 이제 수 있겠죠. 싱가포르이 사실은 굉장히 시장이 작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굉장히 치솟는 임대료를 감당하기가 어렵고. 근데 홍콩 물론 뭐 홍콩보다 싱가포르이 더 사이즈가 더 작은가요? 근데 작죠. 비슷하지 않나요?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싱가포르이 작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싱가포르는 굉장히 많은 거를 또 이런 주변에 그 다리 하나만 건너는 말레이시아 같은 국가에서 그 공수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음식의 질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조그만 집중이 돼 있는 딱 그런 자급자족이 뭔가 이렇게 여러 면에서 힘든 거구나. 대신 좋은 거는 시스템이 이미 굉장히 잘 돼 있고 어떤 그런 비즈니스를 하기에 굉장히 그런 혜택이 많은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은 원래 이제 굉장히 도쿄는 선망의 도시였는데 일본이 이제 코로나를 잘 대응하지 못하면서 사실 저는 우리나라가 약간 법인세라든가 아니면 외투 기업들한테 특혜를 줬다면 되게 좋은 대안이 서울이 될 수 있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지금 듣고 계신 분 있으시면. 방역 플러스 이제 거기에서 이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그렇죠. 유인책들을 좀 더 예. 같이 고려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건. 예, 그러니까 이거는 K 방역 잘한 걸로 끝난 게 아니라 진짜 이 파생돼서 우리가 경제가 완전히 콜랩스 안 되고 가는 몇 개 안 되는 나라라는 걸 좀 우리 스스로 긍지를 갖고 이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제 그러니까 위기를 그쵸. 예. 그 스스로 바꾸는 걸로 하는 거에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다. 사실 진짜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이 되게 어메이징하게 보고 있는 거는 같아요. 저도 코로나 그 해외 뉴스 이런 거 시작됐을 때 보면 미국에서 그 임대료 건물 그 시위 굉장히 강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못 낸다. 우리 낼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려운 분들 당연히 있고 사실 뭐 박군도 공연 기획하면서 올해 많이 당연히 그리고 올해 누가 힘들고 누가 안 힘들고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게 정말 다 여파가 있잖아요. 뒤에서 웃음 짓고 있는 어떤 아주 소수도 있겠죠. 예, 뭐 그런데 이게 있겠지만 대부분의 국민 특히 숫자로 보자면 대부분의 거의 모든 국민은 힘든 그렇죠. 한 해를 그리고 보냈죠. 어려운 사람이었을수록 더 힘들었을 거예요. 맞아요. 그게 그러니까 참 집이 안타까운 좁고, 일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방어가 안 되는. 근데 그 생각했어요. 아까 우리는 IMF라는 거를 저는 겪었고 다 겪었었죠. 뭐 어렸을 때 겪은 분도 있고 우리가 나중에 커서 생각할 때 IMF와 이 코로나 어떻게 기억을 하게 될까? 그러니까 저는 단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또는 이제 뭐 그 우리 후배나 뭐 이렇게 자제분들이 이걸 배우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히 어딘가에 이제 실릴 텐데 다 힘들었던 어떤 위기의 순간으로 지목이 되겠지만 IMF 같은 경우 이제 우리 나라와 몇몇 나라만 겪었던 우리나라에 어떤 약간 좀 한정이 됐었던 금융 위기였다면 이건 이제 전 세계가 공통으로 같이 겪었던 그렇죠. 상황인지라 뭐 어떻게 보기 나름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왜 나 혼자 아플 때랑 다 같이 아플 때랑 조금 이제 그렇죠. 그런 차이.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또 우리가 이제 뭐 잘한 걸로 또 보일 수도 있고 뭐 경제 성장률이나 이런 거에서 최근에 뭐 계속 이제 마이너스 성장 뭐 이런 얘기는 그냥 공공연히 그냥 당연시 되잖아요. 그렇더라도 뭐 그래도 뭐 다른 지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뭐 선방이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국민의 삶으로 봤을 때는 IMF 때는
전 국민이 다 힘들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니 IMF가 그거는 없는 이자율. 사실은 IMF가 어떻게 보면 난 지금이 더 어렵지 않았을까 싶어. 그렇긴 한데 IMF 때는 굉장히 극단적인 현상이 훨씬 더 많이 나타났었어요. 그렇죠. 망하고 그거로 인해 무너지고 기업이 부산하고 사라지고 이러면서 극단적인 선택.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아파서 치료가 늦어져서 이러면서 정말 전 세계가 다 감염이 되면서 불가항력적이었다면 그때는 극단적으로 내몰려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저 잠깐 소름이 끼쳤는데 뭐 그때 이제 구직난 그다음에 이제 회사에서 뭐 해고 정리 이런 게 지금과는 비슷하지만 또 달랐던 것 같아서 그때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은행 5개가 문을 한꺼번에 닫았습니다. 네. 제가 그때 여행자 수표 회사 다녔는데 수표 찢으러 다녀서 제가 그때 쓴 돈을 모두 다 제가 파기하는 그러니까 지방을 가서 그 폐점되는 은행들의 수표를 파기하는 일을 제가 그때 했었는데 정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고 그때 많은 은행원들이 정말 다 일자리를 잃었죠. 그러니까 지금 그분들 그러니까 그때 어렸던 친구들이 지금 사회에 나오거든요. 이 친구들은 아빠들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를 종종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직원 들었을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이제 언니들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에 느끼는 것들 이런 저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 직장인들이 대하는 코로나 어떤 자세를 갖는 것이 좋을까요? 있을까요? 그런 조금 게? 조금 전에 이제 IMF와 코로나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 주신 대로 IMF 때는 정말 뭔가 극단적인 상황들 뭐 갑자기 뭐 무너지고 뭐 아버지가 실직을 하고 그런 거였다면 그래서 큰 어쨌든 우리나라를 바치는 기업들이나 금융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파생이 되면서 막 지진이 났다면 이번에는 오히려 큰 데들은 별 지장이 저는 상대적으로 없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직장인 중에서도 오히려 큰 기업에 다니고 시스템이 완벽해서 재택을 해도 이런 문제가 분들은 없고.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좀 해피한 부분도 있는 처음에 재택이 처음엔 다들 좋았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일도 뭐 그냥 직장인이라는 입장에서는 좀 뭐 이렇게 좀 덜 바쁘고 이런 게 또 좋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타격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걱정이 되는 건 지금 당장보다 한 내년 후년부터는 그런 이제 금융적인 여파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금리가 오르지 않고 이제 그렇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내년이나 후년에 많이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실물 경제로까지 파급이 이제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그렇게 이제 되면 이제 정말 어려워지는 거니까 그런 거죠. 코로나 시대에는 정리 해고를 못했지만 우리 다 정리하고 보니까 너무 돈을 못 벌었어. 그래서 나올 수 있는 이제 뭐 해고 사태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2, 3년은 이제 V자 반등을 다들 조심스레 예측을 하지만 희망하는 거죠. 거죠. 저는 약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은 돼요. 근데 사실 V자 반등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그 여주 아울렛을 갔었는데요. 빠글빠글하죠. 너무 사람이 많아서 어디나 돈 있는 사람들은 있더라고요. 백화점도 정말 너무 당황했어요.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다 온라인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업계에서는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 리테일러가 공간을 쓰느냐 안 쓰고 온라인으로 넘어가느냐에 너무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실은 또 이제 온라인으로 가면은 투자하는 대상이 이제 리테일 그 상가에서 물류센터로 바뀌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올 한 해 저희는 그 이커머스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제 공부를 많이 한 한 해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이제 가서 보고 여주 아울렛의 실체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강원도나 제주도에 사람을 몰리는 걸로 봐서는 올해 뭐 그리고 골프장이라든가 리조트라든가 이런 데들이 굉장히 잘 됐잖아요. 해외 못 간 수요까지 다 와서 잘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그래도 오프라인 쇼핑이 죽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뭐 사는 거는 온라인으로 바뀔 수 있으나 사람들이 보고 자기 자신을 재밌게 만드는 엔터테인먼트로서의 기능을 가진 리테일은
앞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야, 우리가 또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경제에 대해서 이제 아주 매크로적인 거를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조금 이제 생활적으로 내려온다면 두 분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뭐 올해 그 이제 나한테 코로나는 이랬다라는 게 뭐 오히려 대표님은 오히려 그 이 일적으로 그런 부분이 제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교육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8월 15일 이후에 교육이 한 차례 연기가 크게 됐었어요. 네. 근데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사람들은 다 온라인 교육 얘기를 하고 온라인으로 바꾸면 어떻겠냐 싶은데 제가 하는 교육은 이제 와서 사람 만나서 비즈니스를 만드는 네트워킹형 교육이었으니까 저는 조금 기다렸다가 사실 이제 진행을 지금 하고 있긴 한데 막상 당장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막막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했죠. 앞으로는 교육도 온라인용이 따로 있고 오프라인용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도 지금 굉장히 이제 이걸 타겟으로 해서 얼마나 많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이 생겼어요. 네. 근데 이걸 하면서 사람들이 온라인 안 돼.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는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실험을 한 해 같아요. 그 교육부터 뭐 쇼핑까지. 그러니까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세상으로 이제 온라인 세상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냥 그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건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있는데 정말 그 온라인이 모든 거를 이렇게 다 그냥 다 모든 게 온라인으로 되는 걸까? 그럼 온라인으로 하기만 하면 다 되는 걸까? 저는 또 이제 또 두 분과 달리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 우리나라의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말을 하면 제가 이 마이크 붙잡고 1시간 동안 이제 얘기를 해도 모자랄 텐데 사실은 너무 준비가 안 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배우러만 학교를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다 모든 게 순식간에 딱 언택트가 되고 온라인이 되고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어떤 이제 새로운 세상의 변화는 어떤 기술로 인해서 변하기도 하고 세상의 변화의 어떤 모멘텀이 생길 때 또 기술이 그거를 확장시키는 그쵸. 계기를 맞아서 또 확장시키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기술이란 부분이 따라가는데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온라인이다라고 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오프라인이라는 거는 비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뉴욕타임즈였나 뭐 그런 데서 한번 봤는데 정작 지금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이제 만들어낸 그 이제 실리콘밸리의 그 선수들 플레이어들이 자기 자식들은 그거에서 벗어나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동의해요. 그게 왜 그럴까? 그건 이제 모두가 할 거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경쟁력이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이제 보편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오프라인 상에서 뭐 이렇게 서로 이제 사람끼리 만나게 하고 이런 거 위주로 이제 애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거야. 이제 바꿔 말하면 이런 부분들이 비싸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예측하시기를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오피스 수요가 줄 것이다라고 예측을 많이 하셨는데 요즘에 이제 그 보이는 상황은 더 좋은 회사는 더 많은 공간을 써서 1인당의 그 사용하는 면적을 넓히고 스페이스를 넓게 해주고 이제 오픈 스페이스라고 해서 뭐 스마트 오피스 내에서 공간 효율화를 굉장히 강조하는 방식으로 갔다면 100명이 쓰던 100개의 그 자리를 50개만 해가지고 스마트하게 이제 돌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다시 칸막이를 만들고 이제 임원실을 만들고 미팅룸을 만들고 전화부스를 만드는 그런 식으로 지금 오피스가 가면 그렇게 되면 오피스의 그 쓰는 면적이 넓어지거든요. 1인당 면적이 커지겠네요, 많이. 그래서 이게 뭐 어떤 게 맞을지는 모르죠. 그런 세상이 와봐야 알겠지만 긍정적인 김정은 위원장은 오피스 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택근무가 증가하더라도 오피스의 절대적인 면적은 줄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리테일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이제 뭐 임대를 그냥 오는 그냥 리테일러들은 없다고 해요. 고정적인 임대료를 내고 할 때는 없지만 지금 찾는 사람들은 어떤 걸 찾냐면은 예를 들어서 막 5층을 다 나이키가 쓰고 뭐 이게
안다른가요? 그 새로 요가복 만드는데도 네. 지금 삼청동에 스튜디오를 크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를 보여줄 수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 대신 그걸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공간 이런 식으로 그 돈이 많이 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빈익빈 부익부 같은 걸 수도 있고 지금 다 모든 게 온라인으로 뭐 소식이나 이런 내용도 다 오지만 네.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적인 되게 좋은 종이의 터치감 뭐 사진도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조그만 종이의 터치감 예 그리고 그런 것들이 화면에서 몇 인치짜리로 조그만 몇 센치로 보다가 그거를 정말 근사한 거로 네. 즐길 수 있고 그때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뉴스에도 아주 많이 나오지만 그래서 집 꾸미기 열풍과 백화점 매출도 리빙관이 엄청 늘었고 그다음에 신혼여행을 해외로 못 가니까 이런 이제 뉴스를 다 보고 저도 그걸 현장에서 많이 이제 보는 사람으로서 보면 그러니까 소비 패턴도 많이 바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바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런 얘기 했었는데 과거로는 못 돌아가잖아요, 사람들이. 네. 우리 이제 앞으로 모르는 사람들과 찌개에다 숟가락 넣어서 먹는 거 안 할 거고. 그쵸. 사실 옛날에도 그게 싫었는데 차마 말 못하다가 이제 사실 그런 거는 뭐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저는 아이가 없지만 모든 1학년들이 너무 안쓰러웠었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신입생들이 뭐 대학생도 그렇고 초등학교도 그렇고 근데 중학생은 지금 초등학교에 머물러 있는 거고 다들 그러면서 아날로그적으로 우리가 만나서 성장해야 되는 것들이 좀 멈춰 있었던 것 같고 우리한테는 좀 극단적으로 말해서 저는 그 코로나가 굉장히 초반에 심해서 뭐 대구에서 뭐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아 이게 우리한테는 삶의 그냥 3차 전쟁 같은 걸까? 저도 그걸 많이 느꼈고요. 저는 이제 또 다른 아까 3차 전쟁 말씀하시니까 저는 코로나로 뭘 다른 걱정을 시작했냐면 전 쓰레기 걱정을 시작했습니다. 똑같아요. 예, 너무 걱정이에요. 저는 어저께 집에 갔더니 저녁을 안 먹었다 그래서 배민으로 뭘 시켜 먹을까 했는데 네. 또 나올 어마어마한 쓰레기를 생각해서 제가 그 시간에 제 몸을 움직여서 밥을 차려줬습니다. 친구들 중에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네요. 예, 배송하는 것들 그래서 안 사 먹는다고. 저도 이제 가끔 배달앱을 이용해 보는데 어느 날 밤에 보쌈을 시켰어요. 근데 그 보쌈 포장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기 화면은 안 보이지만 여러분 네. 지금 몇 명이 먹고 밥이 남아서 싸왔는데 그 지금 왜 어디 행정기관 브리핑 같은 거 할 때 다 칸막이 플라스틱으로 쳐놓고 저걸 볼 때마다도 뭐 어디다 다 지금 있잖아요. 이거 우리 살 때 어떻게 되는 건가 너무 걱정이 되긴 해요. 진심으로. 사실 우리 지금 큐사감님은 지금 이제 뭐 백화점 쪽에 관련된 지금 일도 하고 계시고. 뭐가 이렇게 뭐 요리와 관련된 그런 뭐 제가 책을 내기도 하고 준비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소비하는 진짜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이제 캐치가 되시고 뭐 트렌드도 그쪽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게 세상이 변하면 또 그런 데는 굉장히 빨리빨리 따라가고 그래서 또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느끼시는 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전반적인 것들 그런 가장 눈에 보이죠. 사람들이 그 1.5단계, 1단계가 됐을 때 10시 반에 문 열 때 얼마큼 있느냐와 식당가에 얼마큼 사람이 많은가가 정말 눈에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 저는 아직도 아날로그가 좋긴 해요. 그래서 우리끼리 뭐 얘기할 때도 이메일로 보내서 이해도와 1시간 서류로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 만나서 5분 만에 그렇죠. 해결하는 게 굉장히 정확하잖아요. 비싼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프라인이 비싼 거죠. 왜냐하면 만나야 되고 이동해야 되고. 그만큼 좋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잃지 않고 가는 걸 하고 싶긴 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 친구들 또 우리 요즘 친구들 얘기가 나오는데 그 사무실에서 왜 클럽발 확진자 나오고 이랬을 때 클럽 갈 수도 있고 이랬죠. 근데 이제 클럽 갔다가 문제가 그 친구한테 생기지 않았지만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직장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게 조직 생활이기도 하고
그래서 본인도 조심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저도 지금 근무하는 사무실에 직원들이 정말 아주 엄격하게 마스크를 다 정말 초창기부터 그게 아주 잘 지켜지는데 전 처음에 너무 그게 불편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원칙은 지켜주는 게 맞다 이런 생각하고 하지만 우스갯소리로 제 친구가 그랬어요. 자기가 자기 회사의 첫 번째 확진자 되면 안 되겠다고. 맞아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래서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그 아날로그적인 만남의 즐거움은 좀 그걸 위해서라도 빨리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고 있죠. 마스크 얘기 얼핏 나오니까 이거 뭐 농담이긴 한데 이 왜 마스크를 썼을 때 이상하게 또 예뻐 보이는 사람들 있죠. 아니 요거를 이게 한 거랑 안 한 거랑 뭔가 이게 뭐 헤어스타일 따라서 달라지듯이 이게 제가 저번에 어떤 분을 봤는데 너무 괜찮은 거야. 아니 저기 코 아래가 좀 안 예뻤었나 보죠 그건. 그래서 이 마스크 자체의 패션 말고 어쨌든 마스크를 많이 쓰고 사람을 만나니까 아이섀도우 판매량도 늘었다는. 제가 지금 다음번에 만들어야 되는 컨텐츠가 마스크를 했어도 포기 못하는 메이크업에서 메이크업 제품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그걸 또 판매에 연결을 시켜야 되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사실 제가 사놓은 아모레퍼시픽 주가도 이래저래 떨어졌는데 우리 모두 빨리 그냥 컨택트 시대가 됐으면 전 좋겠어요. 저도요. 그 저도 성형외과가 좀 줄지 않았을까? 아니요. 이 많이 됐대요. 하관 쪽 이렇게 줄었다고? 아니 제가 알기로는 이참에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빨리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표가 안 나니까 이참에해서 언젠간 다 벗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다. 성형외과는 굉장히 잘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면도 있겠네요. 많이 가리고 있으니까 안 이상해 보이잖아요. 표시 안 나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으니까 또 그런 면이 있구나. 그래서 그런 쪽도 뭐 나름 호황은 호황이었다고 하는데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저는 이제 또 제가 또 뜬금없게 이렇게 하늘이 주는 사인 막 이랬는데 우리 위원장님은 늘 이게 어떻게 이게 비즈니스화 될 수 있을까? 세상이 바뀌면 어디서 이 사람들의 수요가 일어날까를 늘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사업가네요, 천사. 그런가 했는데 왜 이런 생각이냐면 사실 이게 치사율이 낮은 게 제가 볼 땐 코로나가 좀 하늘이 준 기회가 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코로나로 인한 치사율을 말씀하시는 치사율 거죠? 자체가 높았으면 사실 저희가 이렇게까지 많은 생각을 하고 그러지 못할 만큼 되게 두려움에 떨었을 게 팬데믹인데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됐고 마스크를 쓰면서 활동할 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일단 우리가 기후 변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쓰레기 기후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게 되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환경을 생각하는 진짜 언니들입니다. 네, 그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신 그 테크로 원래 가려고 했던 게 한 5년은 빨라졌던 것 같은데 뭐 10년까지 빨라진 것 같아요. 거기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코로나가 주지 않았나.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디바이스가 분명히 이제 나이대에서 있었는데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되죠. 저는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우리한테 굳이 그렇게 나빴냐. 그러면은 물론 힘들지만 우리가 미래의 세계를 약간 체험해보는 이제 그런 세계고 또 한편으로는 가지고 있던 거를 고마워할 줄 알게 되는 그렇잖아요. 우리 아니야. 그래도 이런 기회로 알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좀 주기가 빨라지고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나타날 거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오히려 그게 더 무섭더라고요. 이제 이게 끝이 아니다. 그런 얘기들을 시작에 하니까 불구하고 뭐 허리케인은 더 자주 올 것이며 더 오래 머무를 것이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냥 가슴이 철컥철컥 내려앉습니다. 근데 그 변화잖아요. 이것도 일종의 뭐 힘든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이제 변화인데 변화라는 거는 어떤 상황이 됐든 참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고 이게 변화 없이 그냥 좀 적응했네. 그러면 이제 그 상태로 좀 쭉 이제 살아가면 이제 좋은데 이게 항상 뭔가 이렇게 외부적인 어떤 상황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근데 또 우리가 뭐 그렇게 오래 산 사람들은 아니지만 저 그래도 반백 살았어요. 여기 3명을 합치면 네 그래야겠네요. 전 이제 뭐 민증 까자 이런 얘기 나오면 뭐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나이가 나는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 것도 알지 그들이 모르는 그 전 것까지도 알지 해서 그렇죠. 강력하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인데 이 변화라는 게 이게 두렵으면서 또 이제 어떤 또 기대감 뭔가 나에게도 어떤 또 새로운 어떤 기회가 생길 수도 또 있고 뭐 이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쭉 지나온 시간들을 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쭉 어떻게 보면 그 물결을 자연스럽게 타고 오는 구조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못 느껴서 그렇지 굽이굽이 사실은 큰 변화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인터넷 세상도 왔고 그렇죠. 뭐 근데 또 그 안에 있는 동안은 그냥 또 자연스럽게 또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 변화라는 거를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걸 어느 정도까지 두려워해야 하는 게 맞는가 내 마음 자세를 어느 정도로 세팅을 해야 되는 게 맞는가 라는 게 좀 사실 고민이에요. 내가 너무 좀 안이하게 생각하나 할 때도 있다가 아니야 뭐 너무 이렇게 그렇게 막 또 뭐가 변화가 올까 뭐 이러면서 뭐 생각하면서 사는 게 맞나 이게 모르겠어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힘들면 남도 힘들었을 것이고 우리 집이 부부싸움을 했으면 옆집도 했을 거고 우리 애가 고3이어서 힘들었으면 고3을 가진 많은 사람들의 아이도 뭐 어느 지역에서는 뭐 학원을 뺑뺑 돌려가면서 이게 기회다 하는 집도 있겠지만 사실 그건 특별하니까 뉴스에 나오고 회자가 됐던 거겠죠. 그래서 저는 아까 말한 대로 누가 더 힘들고 덜 힘들고도 아니었고 다 똑같았을 것 같고 제 프리랜서로 일하는 친구는 정말 아까 말한 대로 내년 내후년이 너무 걱정이래요. 왜냐하면 그 디자인을 하는 친구들인데 이거 안 해도 된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학습을 해서 올해까지는 이제 하기로 한 거니까 했는데 내년부터는 일이 너무 줄 거다. 너무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걱정은 또 그 친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겠죠. 그래서 그냥 뭐 순응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뭐 그냥 앉아서 당하자는 아니지만 다 비슷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 그걸 절망할 필요도 없고 우리 아까 IMF도 얘기했는데 그런 것도 다 겪었고 또 지나가면서 안정이 되는 것도 있을 테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말죠 뭐. 그렇죠. 보통 이런 거 뭐 불확실하다 뭐 희끄무레하다 뭐 이럴 때 두 분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뭐 잡고 산다고 하나? 그런 게 뭐예요? 뭐 예를 들면 뭐 솔로몬은 이 시기도 지나가리라 뭐 이렇게 가는 거고. 저는 최악을 생각하면 그냥 죽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코로나가 걸려서 죽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건너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맨 생각의 바텀 라인은 망하거나 죽거나. 저는 그건데 망하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게 3가지예요. 커피, 독서, 산책. 너무 다행히 3개가 돈이 안 들어요. 교양인. 그래서 저는 지금은 제가 책을 사서 읽지만 망하면 도서관 가면 되고 지금은 제가 뭐 어디 가서 스페셜티 커피 마시지만 나중에 망하면 집에다가 그 코스코 가서 스타벅스 원두 사가지고 내려 먹으면 되고 걷는 거는 뭐 기본적으로 돈이 안 드니까 저는 이제 나는 어차피 내가 좋아하는 3가지는 내가 진짜 망해도 할 수 있어. 이게 이제 저를 지탱해 주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분이 지금 뭐 소확행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시는 분인데 그거를 같이 보시면 그 3개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왜 열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뭔가 야심도 있고 뭔가 치열하게 살고 소확행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게 소박하게 뭔가 이렇게 할 것 같은데 반대급부인 거예요. 그런가? 예, 그냥 이미 다 있어서 소확행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가? 네. 뭐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어떤 상황이 와도 난 이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어디서든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올해 발견은 이제 우리가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사실 제가 이제 잠깐 1박 2일로 바다 보러 많이 다녔어요. 근데 우리나라 좋은 데도 너무 많고. 그렇죠.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렇게 좋은 데가 많았나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 뭐 기차 타면은 굉장히 정말 우리나라가 그런 모든 교통이 거의 실핏줄처럼 연결이 돼서 제가 운전을 안 함에도 불구하고 갈 데가 많았던 거. 그러니까 아꼈으면 망해도
이 세 개만 붙들고 있으면 잘 지낼 수 있다. 이거랑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으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집 아이들이 유튜브로 음식을 너무너무 많이 해보고 배웠어요. 저는 유튜브가 이게 좋은 선생님인지 몰랐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엄마가 왜 필요하냐면 밥 해주느라고 필요한데 이제 딴 분들이 얘기해요. 아니 뭐 이렇게 애를 키우면서 그래도 뭐 이렇게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냐. 근데 저는 밥을 독립했습니다. 아이들이 밥을 독립하고 남편도 밥을 독립해서 그 이제 코로나로 저희는 다 자립의 길을 걷는 기초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큐사감님도 소위 말해서 이제 심지가 참 굳으신 분이거든요. 우리 큐사감님은 뭘 잡고 이렇게 저는 지나가세요? 없어요. 없고 그 요즘에 마음가짐은 그거예요. 하도 제 주변에서 50 넘은 여자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50 넘은 여자의 인생은 없냐 이런 얘기는 했는데 저는 그 인턴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로버트 드니로가 참 안 어울렸는데 그게 CGV 이런데 TV 채널에서 제 돌리다 10번도 넘게 본 거예요. 볼 때마다 사실 점점 재밌어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역할을 약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친구들은 굉장히 덕후스럽잖아요. 그래서 네. 마니아스러운 어떤 부분에 스페셜티를 갖고 있다면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예전 경험도 있고 그걸 뭐 나 때는 그랬어가 아니라 요건 요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라 섞어서 일을 하니까 거기서 오는 게 저는 참 재밌어요. 그래서 제가 주인공이 아니어도 그런 부분에서 다 자기 역할이 조금씩은 있다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니까 맞습니다. 훌륭하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이 상황도 받아들이고 사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장점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정말 이것 때문에 이게 좋았어요라고 말하기에는 사실 너무 극한 고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연세 많으신 부모님도 병원 한번 가기가 너무 어려웠고 그렇죠. 현실적인 문제들이 우리 모두 너무 겪었기 때문에 그냥 조금씩 양보하고 그 생활 속 거리 두기처럼 뭐 거리는 두지만 또 좋아질 날 기대하고 자꾸 너무 설교가 돼요. 그만해요. 저분 제가 부연 설명 잠깐 드리자면 그만해요. 뭐 50이 넘어서도 뭐 이렇게 뭐 인턴스러운 그런 뭐 로버트 드니로 같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분도 지금 잘 나가고 계셔서 저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고 우리 빨리 끝내요. 정말 여기저기서 저분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서 이게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어떤 쌓아온 커리어, 경쟁력 뭐 이런 부분들, 네트워킹 이런 게 코로나가 와서도 오히려 더 잘 나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우리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됩니다. 저는 그냥 그거 할게요. 솔로몬이 했던 거 이 시기도 잘 지나가리라. 잘 지나가리라. 그럴 거니까. 근데 대신에 이제 저는 우리 동생들한테 뭐 제가 조금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누구나 그냥 드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뭐 그거는 뭐 누구라도 드는 생각인데 거기에 아까 우리 그 위원장님이나 우리 큐사감님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뭐 그렇다면 이라는 거는 조금 생각하면서 살아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사람이 이상하게도 그 생각한 대로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어지는 생각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렇다면 이라는 거를 뭐 산책하시면서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좀 시간이 지났을 때 그거 자체가 좀 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뭐 코로나 얘기를 이런 거 저런 거 뭐 저는 아까 뭐 쓰레기 많아지는 거에 대한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신다는 거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가 좀 또 이런 어떤 새로운 생각들을 굉장히 건강한 사회로 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해봤고 네, 오늘 두 분 뭐 호흡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감사드리고 이 시간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고맙습니다. 후배들이 멋지게 성공하는 그날까지 진짜 다 같이 언니들!